여러분 안녕하세요. 국제교류과 이영경입니다. 혹시 제 말소리 들리시면 채팅창에 들린다고 멘트 좀 남겨주실래요? 네. 자, 오늘 점심시간 이용해서 교환학생 복수하기 멘토링 들어와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오늘 발표해 주실 선배들은, 교환학생은 캐나다 달라우지 대학 다녀온 최수영 학생이랑 노썸브리아 대학 복수하기 다녀온 김지훈 학생이 오늘 발표를 해 주실 거예요. 자, 시작하기 전에 오늘 글로벌 게이트웨이 참가하는 학생들은 채팅창에 학번이랑 이름 남겨주세요. 제가 출석 체크해야 되니까 남겨주시고, 지금 몇 명 정도 들어왔죠? 네, 바로 시작할게요. 그러면은 발표는 최수영 학생부터 해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파일 보이시나요? 화면? 보이시면 채팅창에 좀 남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부터 온라인 교환학생 멘토링 시작할 텐데요. 먼저 원예과학과 17학번 최수영입니다. 목차는 세 가지로 크게 준비를 했습니다. 교환학생 가기 전에 어떤 점이 중요했는지, 그리고 교환학생에 가서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교환학생을 다녀와서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지로 크게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교환학생 사전 준비에서는 파견을 결심한 이유랑 준비 절차를 간단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교환학생을 결심한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 제가 2020년도 2학기에 영어로만 진행되는 사회학과 개설 전공 수업을 듣고 이렇게 참여적인 분위기의 수업이 있을 수 있구나. 그리고 영어로 이렇게 수업을 들어도 내가 생각보다 조금 해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관심도가 증가했어요. 그래서 내가 영어권 국가에 가서 전공 수업을 들을 수 있을까? 나의 능력을 시험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제가 교환학생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국가랑 학교를 선정하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일 텐데요. 저는 준비를 하면서 목표 설정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제가 처음에 결심한 이유도 영어였기 때문에 당연히 영어권 국가로 봤고, 당시에 코로나가 한국에 비해 다른 나라가 많이 심각한 상황이었고, 코로나 초기다 보니까 겁도 조금 많이 나서 최대한 코로나 케이스가 좀 없는 나라들로 가보자라는 마음으로 네, 국가를 정했던 것도 기억이 나고,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전공 수업이었는데요. 여행은 저한테 크게 중요한 목표는 아니었고, 전공 수업에 있어서도 내가 갈 수 있는 학교 중에 좀 좋은 학교로 가서 수업의 질이 좋은 학교에 가보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원래 전공하는 원예학도 학점이 필요한 상태여서 농대 캠퍼스가 있으면 좋겠고, 원예학도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복수 전공을 사회학을 하고 있는데 사회학 수업도 들을 수 있으면서 제가 추가로 관심 있었던 국제 개발이랑 여성학도 개설이 되어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모든 걸 충족시킨 게 다라우지였습니다. 다라우지는 캐나다 내 명문 대학교이고요. 농대 캠퍼스가 있고 그리고 지역 특성상 뭐 토론토, 몬트리올, 뉴욕 여행 가기도 좋더라고요. 처음에 사실 제일 먼저 저희가 하는 거는 경북대학교에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리 영어 성적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IWC 프로그램들을 교환학생을 신청하려고 들었던 건 아니고 예전에 미리 들어놨었는데 그런 것들을 미리 좀 해놓으면 편한 것 같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 지망이나 목표 설정을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꼭 전공 수업을 듣는 게 아니더라도 난 여행을 진짜 가보고 싶고 아니면 난 유럽을 경험해보고 싶고 라는 혼자만의 어떤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정리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파견 학교에 제출할 수학 계획서가 뭐 합격, 불합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이때 쓴 수학 계획서가 교환 학생의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저 스스로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그 가이드라인을 잡는 데 도움을 좀 많이 줬어요. 그래서 수업을 듣고 싶은 학과, 그러니까 제가 파견을 가는 학과 그리고 추가로 관심 있는 학과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 좋은 것 같고 그리고 관심 있는 강의의 제목도 적으면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수학 계획서를 당장 어떻게 쓸지 모르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행정 절차가 그 다음에 있는데 여기서 조금 중요한데 자주자주 메일함을 확인하고 공지랑 일정을 좀 스스로 챙겨야 돼요. 한국에서는 그래도 뭐 국제교류사 선생님들께서 전화를 주신다거나 아니면 뭐 계속 연락을 주신다거나 하지만 아무래도 뭐 거리의 차이도 있고 전화를 하기도 어렵고 그렇다 보니까 메일함을 수시로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빠듯한 일정으로 공지가 오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비자 신청을 데드라인을 거의 한 3, 4일을 남겨놓고 그게 오더라고요. 그리고 비자 발급 같은 경우에는 나라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먼저 파견교에서 비자 관련 공지랑 자료 제공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그때 왔던 메일이에요. 스터디 퍼밋 어플리케이션 가이드랑 인포메이션. 근데 네이버 검색 같은 걸 미리 하셔가지고 발급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필요한 서류를 미리 파악하시는 게 좋아요. 저는 학교에서 공지 주는 걸로 따라가자라는 마음이었어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막상 재정 증명도 해야 되고 건강검진도 해야 되고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정보를 또 수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약도 해야 되고 비교적으로 시간이랑 관심이 엄청 많이 필요한 절차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혹시 일정을 놓치거나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질문이 있다면 메일로 자주 문의를 하시고 진짜 급한 경우에는 느낌표 얼전트 딱 붙여가지고 넣으면 빨리 확인이 될 수 있는데 이건 진짜 급한 경우에만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저는 스카이프랑 토코톤이라는 어플 사용해가지고 전화를 좀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전화가 훨씬 더 업무 처리 속도가 빨라가지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수강 신청입니다. 수강 신청은 목적을 잘 고려를 해야 되는데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뭐 성적보다 전공을 많이 들어보자. 내가 공부하고 싶은 걸 많이 듣자라는 마음이었어가지고 듣고 싶었던 국제개발학, 여성학, 그리고 농대 캠퍼스 온라인 전공 수업이랑 사회학과 전공 수업을 들었는데 다 개론 말고 정말 2, 3학년 위주의 전공을 들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당 지역에서만 들을 수 있는 수업을 들었어요. 이거는 헬리팩스와 세계라는 수업이었는데 이건 교양이었고요. 그리고 프리리퀴짓이라고 선의수 과목이나 아니면 학년 제한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교수님과 사전 소통이 정말 중요합니다. 메일을 통해서 자기소개하고 내가 왜 이 수업을 듣고 싶은지를 잘 설명하는 게 필요한데 웬만하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교수님 한 3분 정도한테 연락드렸던 것 같은데 다 됐던 것 같고 이게 제가 보냈던 메일인데 이거를 보낼 때 저는 이렇게 영문 성적표를 발급을 받아가지고 선의수 과목을 형광펜을 다 쳐서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그러니까 도움이 좀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을 구하는 게 조금 문제인데 저는 기숙사 신청이 불가능한 학교였어요. 사실 웬만하면 저는 기숙사 신청이 가능한 학교로 추천을 드리고 싶기는 한데 다라우드는 기숙사 신청보단 다른 메리트가 많아서 제가 갔었고 주로 룸렌트나 룸쉐어 형태로 거주를 하는데 거기 친구들도 제가 갔을 때 코로나 때문에 정말 심각한 시기여가지고 현지 친구들도 버스 타고 1시간 떨어진 곳에 막 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말 집을 구하는 게 쉽지 않았고 게다가 학생 비자 발급이 정말 많이 늦어졌어요. 이 시기에. 한국인이 그나마 빨리 나왔는데도 막 8주씩 걸렸고 그래서 저는 한국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구했지만 추천드리진 않고 오히려 현지인의 집을 더 발품을 팔고 미리 구하셔가지고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네, 교환학생 생활로 넘어갈 텐데요. 어, 이게 뭐 거의 절차적인 내용이라 가지고 입국 절차 필요한 거를 좀 미리미리 챙기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캐나다는 비자 발급을 인터넷으로 그 IRCC 이민성에서 1차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공항에서 2차로 비자 인터뷰를 진행을 하고 최종적으로 비자가 공항에서 발급이 돼요. 그래서 비자 신청할 때 뭐 재정증명서, 뭐 건강검진 했던 모든 신청 서류를 전부 인쇄를 해서 공항에 들고 가야 되는데 그거 말고도 그때는 뭐 어플이나 자가격리 주소나 이런 거 엄청 많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미리미리 챙기시는 게 중요하고 진짜 제일 신경 쓰셔야 되는 건 그러니까 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들이 행정 처리 속도가 한국에 비해서 많이 느려요. 그래서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비행기표 예매
또 약간 이건 팁을 드리고 싶었는데 캐나다는 거의 에어 캐나다로 가요. 그런데 아시아나 홈페이지에서도 같은 항공편을 같이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공지는 에어 캐나다가 빠르기는 하고 에어 캐나다가 바로 예매하는 거긴 한데 아시아나 같은 경우가 항공편 변경이나 이런 고객 서비스가 훨씬 빠르고 친절해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생활로 들어가면 일단 저는 헬리팩스 안에서 교통이 엄청 불편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엄청 편했어요. 그러니까 헬리팩스 내에 그 대부분의 대학교들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유패스를 발급을 해요. 전 다라우드 학생증이 진짜 예쁘게 생겼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스티커가 이렇게 붙어 있죠. 이 유패스가 버스랑 페리를 무료로 탈 수 있게 하는 건데 학교 등록할 때 비용을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20만 원 미만으로 냈던 것 같은데 제가 그 캐나다에 있을 때 계산을 해보니까 편도로 타고 하는 걸 다 계산을 해봐도 훨씬 저렴하더라고요. 그리고 버스나 페리는 굉장히 주요한 수단이어가지고 뒤에서도 보여드리겠지만 이동이 자유롭습니다. 네, 요게 페리고요. 요게 페리를 타고 보이는 풍경인데 여기 보시면 헬리팩스가 이렇게 있고 다트머스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보면 파란색 점선이 이렇게 보이실 텐데 이게 페리가 다니는 항로고 그래서 여기에 거의 대부분의 시설이랑 뭐 학교 캠퍼스가 모여 있고 공항은 여기 위쪽 다트머스 해서 이렇게 생활 반경이 되실 건데 요건 버스고 네, 그렇습니다. 바다가 있어서 꽤 낭만적이었어요. 그 여름에 바닷가 근처에서 행사가 되게 많이 열리고 식당도 여름에만 열리는 식당이 있어요. 아이스크림 가게도 있고 그래서 엄청 활기찬 분위기를 느낄 수 있고 그리고 그 캐나다의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제가 알기로는 다라우즈는 그래도 좀 시내에 있는 헬리팩스도 중소도시 정도는 되는 곳이어가지고 시내에 뭐 레스토랑, 카페, 영화관, 펍 있을 거 다 있고 그리고 요거는 마트들이랑 그리고 술을 마트에서 안 팔아가지고 NSLC나 포트 같은 리커스토어에서 사고 한인마트도 두 개나 있어서 생활하기는 정말 편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엄청 예쁘죠. 그 캐나다에 버거 맛집이 좀 많은데 네, 버거가 진짜 맛있었고 여기가 워터프론트예요. 그래서 여름에 산책 다니고 하면 너무 좋고 퍼블릭 가든이라고 공원이 크게 있는데 여름에 보면 이렇게 초록초록하게 저는 앉아서 책도 많이 읽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크리스마스 때 사진이에요.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조명이 있고 이거 말고도 그 캐나다도 미국처럼 원주민이 살던 데에 유럽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게 된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화해와 뭐 약속 그런 원주민 관련 행사들도 많고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이나 퍼레이드 같은 것도 많아요. 그래서 지역 행사를 놓치지 않고 가면 좀 재미있는 구경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보진 않았는데 헬리팩스 안에도 클럽이 있다고 합니다. 또 이제 다라우지 안에서 생활을 볼게요. 헬리팩스 말고 이제 학교 안에서 생활을 볼 텐데 개강주의 행사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한국은 학과별로 모이는 행사가 진짜 많잖아요. 근데 캐나다는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다라우지는 그렇진 않았고 그래서 친구들도 거의 뭐 룸메이트랑 놀거나 하는데 개강주 행사에 가면 친구들을 사귈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양한 행사는 일정 같은 거를 계속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땡스기빙 때는 국제교류자 행사 같은 것도 있으니까 그런 걸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거는 개강주 행사 중에 하나였는데 친구들이랑 페인트볼 맞나? 하여튼 총 쏘는 그런 게임이었고 저희 간식 마트 하는 것처럼 쿠키랑 도넛도 나눠주고 뭐 그런 행사였습니다. 다라우즈에서 수업을 보면 엄청 참여적인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저는 뭐 북미의 학교들이 그럴 테고 유럽도 그런가요? 네. 한국보다 훨씬 참여적인 분위기여가지고 저는 이런 걸 경험하러 가는 게 엄청 좋더라고요. 과목 특성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왜냐하면 사회학과도 경대에서는 엄청 막 토론도 많이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강의실 책상이 다 이렇게 생겼어요. 미음으로 배치돼 있거나 디귿 모양으로 여기 교수님 앉으시고 이렇게 돼 있어서 적극적으로 수업 참여하기 너무 좋고
그리고 조금만 노력하면 영어가 엄청 빨리 늘 수 있는 구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캐나다 대학교는 절대평가를 실시를 해가지고 열심히 하시면 높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데 해야 할 과제량이 좀 많아요. 그래서 한국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담이 좀 클 수밖에 없는데 저는 수업을 5개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성적을 몇 과목은 거의 포기를 했고 4과목 이하의 수업을 수강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네, 그렇지만 정말 좋은 경험이었어요. 이렇게 도서관이 있고요. 도서관 안에 그 IWC처럼 라이팅 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예약을 하시면 에세이 작성할 때 정말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도서관 안에 컴퓨터실, 개방석 룸, 그리고 이 안에 서브웨이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 샌드위치 파는 서브웨이. 그래서 시험 기간에 이용하기 좋고, 그리고 사진에 가려졌는데 스튜던트 유니언 빌딩이라고 경대로 따지면 복지관 같은 건물이 있어가지고 그 안에 서점에 교과서 팔고 뭐 기념품 팔고 카페테리아도 있고 학교 안에 펍도 있고 매주 화요일마다는 이렇게 채소 같은 걸 파는 마켓도 열렸는데 제가 처음에 딱 학교를 가서 너무 행복했던 순간이 굿즈들을 볼 때 기념품들이 너무 예쁜 게 많은 거예요. 저는 이 후드티를 사가지고 엄청 많이 입고 다녔는데 막 색깔도 너무 다양하고 그런 걸 보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인형도 엄청 종류가 많았어요. 네. 그 다라우드랑 헬리팩스 생활을 여기서 마무리하고 제가 그냥 여행 갔던 사진 좀 준비했거든요. 요거는 퀘벡 시티고 요건 토론토 갔을 때 이건 나이아가라 폭포 사진 요렇게 준비해봤습니다. 네. 교환학생을 다녀와서 얻은 거를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희가 너무 드리고 싶은 팁이 많아가지고 절차나 행정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많이 준비를 해가지고 여기서 좀 저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저는 영어 때문에 간 거긴 한데 영어 실력이 확실히 많이 늘었어요. 이게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한국에서 영어를 하면 그러니까 수업을 들어도 일상생활에서 쓰진 않잖아요. 근데 제가 딱 처음에 캐나다 가서 느낀 게 그 수업은 들을 수 있겠는데 커피 주문하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영어 실력을 정말 많이 늘릴 수 있고 그리고 저는 그 다라우지에서 느꼈던 거는 영어 발음이 굉장히 그 캐나다 영어 발음이 좀 정확한 편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북미 영어 발음 저희가 배워왔던 영어 발음인데 액센트는 조금 다르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계속 듣고 하니까 영어 실력이 많이 늘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해외 여행을 가는 거랑 살아보는 건 다른 것 같아요. 거기에 살아보니까 유연한 사고방식이 훨씬 더 많이 생기는 것 같고 물론 다양한 경험도 있고 뭐 거기에서 만난 친구들이랑 밥을 먹거나 아니면 뭐 근교 여행을 가거나 이런 경험들이 좀 좋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내가 해외 가서 살아봤는데 못할 게 있나? 라는 마음이 들었고 추가적으로 공부한 거를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Contemporary Feminist Theories랑 Develop as Modernity 이게 첫 번째 건 여성학 수업이었고 근데 철학이랑 동시 개설이었고 두 번째 거는 국제개발 관련 수업이었어요. 제가 국제개발 협력 분야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 수업을 들었고 뭐 현대 개발에 관한 수업이었고 이 다음이 헬리팩스 앤더월드가 헬리팩스가 뭐 원주민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의 헬리팩스는 캐나다 안에서 뭐 어떤 위치인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교양이어서 약간 우리 학교로 따지면 대구 경북의 이해 뭐 그런 수업이었는데 저는 좀 재밌었어요. 그 다음에 그 Principles of Organic Culture 이거는 원예 수업인데 이거는 온라인 수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캠퍼스가 2개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농대 캠퍼스는 다른 데 있어서 온라인 수업을 제가 듣고 싶다고 신청을 해서 들었던 수업이었고 여기 마지막에 셀프 앤 소사이어티가 아마 사회심리 그런 수업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 첫 번째는 교환학생을 가기로 마음을 먹으셨으면 목표를 분명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진짜 하고 싶다 하면 내가 어떤 분야를 하고 싶은지 그럼 그 분야가 있는 학교가 어딘지를 좀 설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행을 가고 싶다 그러면 내가 여행을 통해서 얻고 싶은 게 뭔지 그러니까 물론 공부를 버리면 안 되겠지만 내가 원하는 지역을 선정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원하는 경험이 뭔지도 좀 분명히 하시는 게 좋은 것 같고 그리고 그 수업이나 교우 관계에서 먼저 다가가고 참여하면 훨씬 더 얻을 수 있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부지런하고 꼼꼼하게 있는 것들을 좀 찾아봐야지 놓치지 않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거는 추가 팁인데 그 북미나 유럽에 가시면 가위랑 칼이 진짜 비싸요. 그러니까 이런 공산품들이 너무 비싸가지고 뭐 우산, 이불, 뭐 가위, 칼, 필기구류 이런 거 진짜 잊지 않고 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가위 까먹고 갔는데 가위가 14,0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14,000원 주고 가위를 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요. 제가 그 카페 들어가시면 제가 쓴 글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글로벌 멘토를 했어요. 근데 저는 이걸 너무 추천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 PPT를 준비하면서도 아, 내가 예전에 뭐 했었지? 내가 어떤 생각을 했지? 라고 했는데 글로벌 멘토 보니까 제가 다 적어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여러분들께서 준비를 하면서 아, 내가 이거 너무 힘들었는데 이거 가르쳐 줘야지 라면서 썼던 정보 공유글이 결국엔 저의 기록이 됐고 결국 여러분들의 기록이 될 거고 그리고 장학금도 받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너무 추천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마지막으로 언급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마지막에 다 발표하고 한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1년에 1월부터 12월까지 총 1년간 영국 복사기를 진행하고 온 경영학부 김지훈이라고 합니다. 네, 혹시 지금 PPT 파일이 제대로 공유가 되고 있는지 채팅창으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목차는 저도 뭐 간단하게 학교에서 좀 해달라고 하는 대로 그대로 준비를 했고요. 네, 우선 빠르게 내가 영국에서 또 다른 프로그램도 아니고 하필 복수하기를 결심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기간이 1년이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학위가 실제로 나온다는 점, 그리고 언어입니다. 네, 우선 기간이 1년이라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좀 크게 다가왔는데요. 이 기간이 1년이라는 게 보통 여러분이 학교를 가시든 뭐 군대를 가시든 회사를 가시던 이게 뭐든지 1년 단위로 뭔가 순환하고 반복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이러한 사회적 생활의 단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1년이라는 기간 때문에 이제 저도 기왕 해외 생활을 할 거 좀 더 확실하게 해보자라는 생각에서 6개월보다는 좀 기간이 긴 그리고 실제로 학위도 받을 수 있는 복수학위를 선택을 했고요. 네, 사실 객관적으로 기간보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실제로 학위가 나온다는 점이죠. 이제 이거를 수료를 하시게 되시면 실제 영국 대학교에서 학사 학위를 받은 졸업자의 신분이 되시게 됩니다. 그리고 영국의 대학교를 졸업한 그 분들의 혜택이 나름대로 또 유럽권 국가들에서는 있을 수가 있거든요. 단 1년의 기간으로 이런 것들을 모두 누리실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이유는 언어였는데요. 뭐 당연히 다들 아시다시피 영국은 영어권 국가이기 때문에 수업과 생활 모두 그나마 저희가 좀 하는 언어가 영어이기 때문에 굉장히 원활하게 뭐 바로 가셔가지고 적응 기간 따로 필요 없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를 이미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다 해놓은 상태에서 가시는 거기 때문에 외국어 실력이 오히려 더 빠르게 늘 수 있겠다는 점을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를 했고요. 또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영어를 교육을 받을 때 이제 공교육으로부터를 제외하면 딱히 미국식 언어로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냥 이참에 가서 영국식 영어라도 좀 배워서 그거라도 좀 잘하자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준비 과정인데요. 일단 국제교류처에 지원한 후부터 출국 전까지의 과정을 타임라인으로 아주 그냥 간단하게만 작성을 이렇게 좀 해봤습니다. 출국 전 국제교류처에 지원을 하기 전에 당연히 일단 공인영어 성적을 먼저 받으셔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토플로 지원을 했고요. 89점 이상 받으셔야 됩니다. 이제 특이사항은 그 토플에 있는 4가지 항목 중에서 이제 스피킹은 20점 이상을 받아주셔야 지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막상 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니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원을 하시면 IWC 라이팅 코스를 완료를 하시고 동시에 증명사진 촬영도 최대한 빠르게 찍으시되 이제 그 사진관에 가셔서 3 곱하기 4 표준 단위랑
여권용 사이즈 반반씩 인쇄를 해달라고 하셔서 실물로도 가지고 계시고 디지털 파일로도 가지고 계시면 당연히 나중에 분명히 사용하실 일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를 한 거는 최대한 빨리 할수록 좋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리고 영국의 학기가 시작되기 약 3개월 전쯤이 되면 이제 노썸브리아 대학 측에서 이메일로 오퍼가 날아옵니다. 뭐 간단한 내용은 이제 그쪽 통합정보 시스템의 아이디 비밀번호가 생성되었고 학번이 부여되었고 링크를 들어가서 뭐 어떻게 해라 뭐 이런 식의 이메일을 받으시게 되는데 이제 그대로 하시게 되면 여러분 자동적으로 오퍼를 하시는 의미가 됩니다. 이제 학교 기숙사로 들어가실 분은 이 단계에서 기숙사 예약을 바로 알아보실 수 있겠고요. 이제 오퍼를 수락하시게 되시면 캐스 레터라고 하는 레터가 또 이제 날아오게 되는데 이것도 학교에서 언제쯤 줄 거라고 이메일로 알려줍니다. 만약에 혹시 캐스 레터를 예정된 날짜에 받지 못하시면 얼른 학교 측에 이메일로 좀 빨리 달라고 독촉하는 메일을 하나 작성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캐스 레터가 뭐냐 하면 간단하게 말하면 입학 증명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서라서 여러분이 인쇄를 해서 실물로도 한 장 갖고 계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아마 이 캐스 레터를 이용해서 영국에 처음에 입국할 때 그리고 영국에서 뭐 여러 가지 뭐 신분을 증명한다거나 비자 관련한 업무를 한다거나 할 때 사용이 될 겁니다. 네, 그리고 결핵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영국은 그 비자를 받고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이 결핵 검사 정상 소견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핵 검사도 최대한 빠르게 이제 오퍼를 수락하자마자 바로 예약을 하셔서 하시면 되는데 이제 이거를 할 수 있는 곳이 대한민국에 딱 두 군데 강남 세브란스 병원하고 이제 신촌 세브란스 병원이기 때문에 아쉽게도 서울로 한번 올라가셔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캐스레터를 가지고 계시고 결핵검사 정상 소견서도 가지고 계시고 여권도 가지고 계시면 비자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비자 신청을 역시 시작하시면 되는데 이제 비자 신청을 하고 나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게 되고 실제로 여러분이 서울에 있는 그 영국 비자 센터로 한번 또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총 서울을 2번 왔다 갔다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비자를 수령하시게 되고 사설 기숙사의 경우 이제 비자를 받으셨으니까 이제 이때 기숙사를 예약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때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출국만 앞두고 있는 상태고요. 자, 들으시면서 도대체 이게 뭐야 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국제교류처 네이버 카페에 캐스레터라든지 결핵검사, 비자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훨씬 더 자세하게 적어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필요하신 분들은 그거를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는 그냥 타임라인만 간단하게 보는 걸로 의의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비자 발급에 있어서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비자 센터에 가서 여권을 제출하고 나면 여권이 영국까지 날아갔다가 돌아올 때 이렇게 뭔가 스티커가 하나 붙여져서 오는데 이거를 비네트라고 부릅니다. 이 비네트에는 유효기간이 적혀 있는데 이 유효기간은 비자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고요. 이 유효기간의 의미는 이 기간 전까지는 반드시 영국에 입국을 해 주셔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제 간혹가다 유학생분들 중에 돈을 좀 아끼겠다고 최대한 이제 기간을 미뤄서 늦게 영국으로 입국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그런 분들도 최대한 이 날짜 이전에는 이제 입국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비네트는 비자가 아니라 그냥 영국 입국을 하실 때 입국 심사관이 이거를 보면은 이 사람은 비자를 받고 입국하는 사람이구나를 증명해 주는 그거에 지나지 않고요. 실제 비자는 여러분들이 영국에 가셔서 이제 요 밑에 요렇게 카드처럼 생긴 이거를 직접 수령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거를 받으셔야 여러분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비자를 가지고 있는 게 됩니다. 네, 그다음으로는 수업 그리고 생활인데 뭐 솔직히 생활은 개인적인 뭐 상황이나 뭐 심지어 운이라든지 뭐 경제적인 상황, 성격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편차가 크기 때문에 네, 저는 여기서 딱히 언급을 하지 않을 거고 뭐 간단하게 그냥 수업이 어떻게 되는지 복수학위를 하시게 되면 거쳐가는 코스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1년 동안 총 36학점을 들으시게 될 겁니다. 네, 1학기에는 일반 전공 수업 2개, 각 6학점짜리를 듣게 되고요. 2학기도 이거는 똑같습니다. 네, 일반 전공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흔히 전공 수업 생각했을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런 식의 수업과 크게 다르지 않고요.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글쓰기 수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 학위 논문이라든지
그리고 과목별로 제출해야 되는 레포트가 있는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알려주는 수업입니다. 이게 학점 자체는 없지만 굉장히 이 일반 전공이나 학위 논문을 쓰는데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복수하기에 어떻게 보면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디서테이션, 즉 논문 혹은 뭐 컨설턴시 프로젝트를 1년에 걸쳐서 하시게 되는데 이거는 중요도가 조금 높기 때문에 제가 따로 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디서테이션은 학위를 졸업을 위한 학위 논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게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10,000단어 분량이고요. 뭐 거의 A4 용지로 하면 20장을 넘어가는 뭐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뭐 혹은 이렇게 컨설턴시 프로젝트라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1년 동안 진행하는 팀 프로젝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선택을 했었는데 이게 좀 프로그램이 되게 독특합니다. 이제 각 그룹이 대학교와 연계한 어떤 지역사회의 실제 기업 혹은 실제 단체의 장에게 경영 자문 의뢰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이 팀이 이제 학교의 기준과 의뢰인의 의뢰 내용을 충족하는 경영 자문 리포트를 학기 말에 제출하시고 교수진 앞에서 프레젠테이션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파견되시게 되시면 첫 학기에 가자마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게 될 거고요. 이거는 1년에 걸쳐 진행되며 취득학점이 무려 12학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신중하게 여러분의 성향을 판단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일반 전공이라든지 아니면 이 복수학기의 핵심 디서테이션이나 컨설턴시 프로젝트는 하나라도 통과를 못하게 되시면 복수학기 프로그램 자체를 수료를 못합니다. 뭐 교환학생처럼 그냥 그 수업 학점 날라가고 이 정도의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크게 패스하는데 어렵지는 않지만 그래도 패스하는 그 자체는 여러분들이 좀 개인적으로 목숨을 거셔야 한다고 권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복수학기를 통해서 얻은 것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뭐 개인적으로 뭐 인맥, 친구를 많이 만났던가 뭐 경험을 여러 가지 했다 이런 것들은 좀 개인 편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뭐 크게 언급하지 않을 거고요. 다만 이제 제가 실제로 받았던 학위, 그로부터 얻었던 기회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복수학위는 여러분이 이름에서도 아시다시피 학위를 실제로 취득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교환학생과는 조금 비교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이게 교환학생과 다르게 실질적인 여러분이 이력서에 한 줄이라도 적을 수 있는 스펙이 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인 학위가 나오기 때문이겠고요. 그리고 학위가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졸업생의 지위를 가지게 되고 그 졸업 학위를 통한 다양한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었는데요. 이 학위가 나오게 되면 영국에서 졸업 비자를 취득할 수 있게 되는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 취득, 이 졸업 비자의 자격은 그 다음 여기 하단에 적혀 있는 이렇게 세 가지인데 일단 영국 내 대학에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학생 비자의 유효 기간, 만료 기간이 아직까지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비자 신청을 할 때 영국 내에 거주하게 되시면 취업 비자를 신청하실 수 있게 되고 신청하시면 제 주변에는 거절된 케이스가 단 한 케이스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 모두 이런 취업 비자든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비자가 좀 독특한 게 여러분이 그 일을 하시는 데 대해서 아무런 제한 사항이 없어요. 이제 기간이 2년인데 그중에 여러분이 어디에 취업을 하셔도 되고 그냥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셔도 되고 심지어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오픈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비자를 사용해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해서 저는 지금 실제로 이 비자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2024년까지 영국에서 거주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게 있다는 거를 한번 참고하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도움말인데요. 도움말도 뭐 건강 관리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건 사실 너무나 당연해서 따로 언급하지 않고 간단하게 제가 실제로 이건 진짜 좀 도움이 됐다 하는 부분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우선 학생 기숙사, 여러분 대학교 기숙사와 사설 기숙사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게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설 기숙사를 굉장히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마디로 사설 기숙사는 사설이기 때문에 그 나름의 경쟁도 있고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같은 급이면 가격이 더 저렴하고요. 시설도 훨씬 더 깔끔하고 편의 시설도 많이 갖추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물론 학교 기숙사 바이 기숙사겠지만 어떤 기숙사 같은 경우는 공용 공간을 굉장히 잘 해놓기도 하고 심지어 헬스장이나 스터디룸 뭐 이런 것들이 있기도 합니다. 또 어떤 기숙사는 공용 주방에 세탁기가 있어서 이제 여러분이 뭐 코인 세탁기를 일일이 세탁할 때마다 돈을 쓰지 않고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뭐 매주 한 번씩 청소를 해주는 서비스가 있다든지 하는 그런 기숙사 나름대로 자신들이 이제 학생들의 재계약을 조금 더 촉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학생 기숙사, 대학교 기숙사보다는 사설 기숙사에서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좀 저희한테는 결정적인 이유가 될 텐데 외국인 학생 비율이 사설 기숙사가 대학교 기숙사에 비해서 훨씬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역시 외국인으로 이제 영국에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저희들이 적응하거나 친구들을 만나거나 하는데 이제 대학교 기숙사보다 훨씬 더 좋은 장점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영국의 학기가 시작되는 9월부터 다음 해 9월까지 1년 단위로 계약 기간을 가지게 되는데 이제 일부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이 계약 기간을 조금 융통성 있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특히 저희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출국할 때쯤 언제 어떻게 어떤 일이 발생할지 좀 모르는 그런 불확실성이 많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계약 기간을 조금 더 마지막에 가서 한 1, 2주 정도 늘린다든지 하는 그 정도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이 또 사설 기숙사반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조금 뜬금없는 팁이기는 한데요. 이 영어권 국가에서는 포네틱 알파벳이라는 것을 굉장히 보편적으로 사용합니다. 혹시 뭐 군대에서 통신병 혹은 포병이셨거나 뭐 이런 분들은 이거를 이미 굉장히 잘 아시고 계실 텐데 이게 간단하게 말하면 통신 시에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겁니다. 그 영어로 따지면 영어 알파벳으로 따지면 뭐 A, K, J 이런 것들이 전화 통화로 말을 할 때 서로 헷갈릴 수 있겠고요. 뭐 B, C, D 이런 것도 좀 헷갈리겠죠. 이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A, B, C, D, E를 전화를 통해서 알려줄 때 알파, 브라보, 찰리, 델타, 에코 이렇게 알려주는 거고요. 이 방법이 영어권 국가에서는 군대나 항공업계뿐 아니라 많은 분야에서 업무상 통신 시에는 그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일종의 상식 같은 걸로 취급이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은 이제 여행도 많이 다니실 거기 때문에 뭐 숙박이나 교통편 예약, 뭐 택배라든지 뭐 은행 업무 이렇게 좀 거의 대부분 뭔가 좀 돈과 관련된 이런 것들에서 여러분이 사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숙지를 좀 하고 가시면 의외로 많은 부분에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네, 제가 여기 그렇게 간단하게 그냥 예시만 좀 가지고 왔는데요. 영국의 우편 번호를 읽으실 때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읽으시는 겁니다. 뭐 노벤버 에코 넘버 원, 넘버 에이트, 시에라 탱고 뭐 이런 식으로 읽어 주시는 게 이제 서로가 좀 빠르게 의사소통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특히 이름을 얘기할 때 많이 쓰일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 이름이 영어권 국가의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아무리 뭐 My name is 지훈 하더라도 이거를 한 번에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처음에 My name is 지훈 풀네임을 한번 읽어주시고 철자별로 하나씩 끊어서 줄리엣 인디아 호텔 유니폼 노벤버 이렇게 읽어주시면 이제 예약하거나 뭐 이름 같은 거를 빠르게 알아야 될 때 의사소통의 시간을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A to G까지 이 포네틱 알파벳을 다 외우기 좀 귀찮고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포 사용법을 알고 가시면 됩니다. 뭐 우편 번호를 다시 한번 예로 들면 뭐 그냥 이런 식으로 아무 단어나 붙여서 뭐 N for Newcastle, E for Emma 이런 식으로 읽어주셔도 네, 그쪽에서 다 알아듣습니다. 한국어로 따지면 뭐 이름 말할 때 제 이름은 지하철 할 때 지이고요, 뭐 훈계 할 때 훈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알고 가시면 되는데 이렇게 하실 때 보통 주로 지명이나 인명 같은 고유명사를 사용해 주시면 좀 더 빠르게 이제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게 정말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었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는 부분이었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따로 빼서 살짝 얘기를 드렸고요. 솔직히 뭐 더 얘기를 할 게 더 질문을 해주시면 많을 수도 있겠지만 뭐 아무래도 개인적인 색깔이 강한 얘기이다 보니까 저는 여기서 굳이 따로 언급을 하지는 않았고 혹시나 뭐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거나 하신 분은 여기 제가 이메일을 적어놨으니까 이쪽으로 따로 어, 뭔가 문의하는 메일을 따로 주셔도 되고 아니면 Q&A 시간이 따로 있다고 하니까 거기서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경영학과 김지훈이었고요. 네,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명의 학생 진짜 너무 상세하고 도움되는 정보 잘 전달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Q&A 받아볼 건데요. 마이크 켜고 말씀을 해 주셔도 되고 채팅창에 남겨 주셔도 돼요. 질문 지금부터 해 주시면 됩니다. 최지호 학생은 지금 교환학생 학교 선택을 물어보시는 건가요? 그렇다. 네. 제가 그 초반에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목표가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저한테 중요했던 거는 3개 정도였는데 첫 번째는 영어권 국가여야 됐고 네네. 그리고 두 번째는 농대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 접근성이나 그런 거를 받고 그리고 사회학과는 근데 사실 거의 다 있는 거라서 큰 기준은 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아마도 제일 중요했던 부분은 캐나다 안에서 명문대였다는 부분이랑 그리고 농대가 있었다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달아오지 대학 가실 때 캐나다 학교 보험과 한국에서 해가 보험을 둘 다 해가셔야 돼요. 캐나다 학교 보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글로벌 멘토 글도 올렸었는데 학교 등록할 때 보험비를 같이 내거든요. 근데 캐나다 대학이 전부 그렇고 근데 저희가 한국에서 보험을 해가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캐나다 학교 보험은 딱 그 학기 안에서만 보험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찍 도착했을 때 그리고 한국에 들어오기 전까지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해가는 보험은 별로 비싼 거는 안 했어요. 그리고 이중 국적자인 경우에는 지금 저희 우리 학교에 방침이 있어요. 이중 국적자인 경우에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우리나라에서 나와야 교환학생을 신청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미국 일부 대학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에는 교환학생 자격을 주지 않아요. 그리고 영어 준비 어떻게 하셨나요? 네. 일단 그 IWC에서 무조건 해야 되는 네. 네. 선발되면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저는 IWC 그걸 미리 해뒀던 게 있고 그리고 토플이나 토익 성적을 원하는 학교 기준에 맞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뭐 당연히 일단 기준을 충족하셔야 신청을 할 수 있으니까 뭐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뭐 그 혹시 이후에 뭐 영어를 개인적으로 어떻게 준비했냐를 물어보신다면 뭐 그냥 최대한 넷플릭스 같은 거 많이 보면서 이제 감을 익히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영국 안에서도 뉴캐슬이었는데 한국의 경상도랑 똑같습니다. 사투리가 굉장히 세서 어차피 못 들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준비를 하셔도 그 영국 영어를 한 번도 못 들어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처음에는 거의 못 들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조금 익숙하게 이제 직접 가서 내가 부딪히겠다는 마인드로 좀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로 준비되어야 할까요? 이거는 일단은 우리가 선발 공지를 할 때 지원 요건이 있어요. 특히 복수학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높고 영어권 대학은 지금 유럽의 다른 뭐 영어권이 아닌 국가에 비해서 점수가 조금씩 높으니까 나중에 공지가 나오면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항공권 구매. 네. 저는 근데 비자가 엄청 늦게 나와가지고 엄청 급하게 예매를 했는데 요즘은 코로나가 좀 덜해졌으니까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언제쯤 할지는 비자 일정에 맞춰서 보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사이트는 제가 앞서서 얘기해드린 거는 보통 캐나다 갈 때는 두 가지 정도 선택지가 있어요. 에어 캐나다 아니면 대한항공인데 대한항공이 조금 더 비싸서 그리고 시간도 대한항공은 엄청 오전이고 에어 캐나다는 오후 비행기였어요. 근데 에어 캐나다를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살 수 있는데
에어 캐나다로도 살 수 있고 아시아나로도 살 수 있어요. 근데 아시아나가 변경 서비스나 이런 게 더 좋아서 저는 아시아나로 예약을 했고, 그리고 실제로 아시아나 서비스에 엄청 만족을 했던 경험들이 있고, 그리고 여행이랑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캐나다에서 과제랑 시험을 따라가기가 너무 벅찼어요. 그래서 수업을 하되 대신에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 방학이 되게 많아요. 뭐 한 주짜리 땡스기빙도 있었고 한 주짜리 뭐 시험을 위한 브레이크도 있고, 그리고 종강하고 나서도 시간이 있고 해가지고 저는 여행은 항상 그럴 때 잡았고, 근교 여행은 친구들이랑 주말에 가기도 했습니다. 혹시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국제학생증을 발급을 받았거든요. 그 구글에 학생증 치시면 그 홈페이지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이제 거기서도 항공권을 이제 판매를 합니다. 판매를 한다기보다는 이제 그 조인을 해주는데 이제 국제학생증을 통해서 학생 요금으로 그 항공권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 학생 요금으로 가시게 되면 뭐 캐리어를 2개를 수화물로 붙일 수 있다든지 하는 그런 굉장히 저희 입장에서 유용한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국제학생증을 받으시고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항공권을 구매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어, 캐나다 너무 살기 나름이라서 일단 이야기를 하자면, 그 외식 같은 경우에는 한국 특히 대구보다는 더 비싼 것 같아요. 서울보다도 조금 더 비싼 정도? 한 번 밥을 먹으면 택스도 있고 그리고 팁을 줘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최소 3만 원? 근데 프랜차이즈 같은 데가 뭐 팀월튼이나 맥도날드, 뭐 웬디스 그런 데 가면은 그 정도는 아니고, 대신에 진짜 맛있는 거 뭐 먹고 싶다, 술 먹고 싶다 하면 한 번 갈 때 그 정도. 그리고 장 보는 비용은 한국이랑 거의 비슷한데 진짜 조금 더 비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한국에서 자취를 하셨다면 여기에서 뭐 한 1, 2만 원 차이 나는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유가 몇백 원 비싸거나 뭐 그런 정도의 차이인데 크게 차이는 안 나고, 대신에 제일 크게 차이가 난 게 아마 렌트비일 거예요. 집 렌트비가 좀 비싸서 저는 한 번 이사를 했었는데 첫 번째 집에서는 800불 정도를 냈고 두 번째 집에서는 한 650불? 700불 정도를 냈는데 그거는 집을 구하시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보통 다녀와서 교환학생이나 복수하기를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 미필자가 해외 출국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정보가 없네요. 네, 갔다 와서 가십시오. 영국 그 티어 4 스튜던트 비자 같은 경우에는 파트타임으로 한 주에 20시간 근무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하시고 싶으신 상황이면 일을 하실 수는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밑에 아니요, 저 일 안 했는데 다른 한국에서 온 다른 교환학생분이 하시는 거는 봤거든요. 근데 그 비자를 받으면 비자에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일에서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파트타임 하실 때 씬 넘버를 받아야 되는데 씬 넘버는 그냥 바로 발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집 주소랑 스터디 퍼밋만 있으면. 그래서 하시려면 충분히 하실 수 있고, 그 캐나다 안에서도 뭐 알바 천국 같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캐나다는 이렇게는 안 돼요. 캐나다는 ETA 비자로 교환학생을 갈 수는 없고 무조건 스터디 퍼밋을 받아야지 그 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캐나다에서 스터디 퍼밋 받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 근데 한국은 그 캐나다 본국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필리핀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훨씬 빠르고, 저는 그 개강이 9월인데 8월 7월 말, 뭐 8월 이때쯤 받았던 것 같아요. 비자를 엄청 늦게 받은 건데, 진짜 유럽 국가 친구들은, 그러니까 캐나다 본국에서 그걸 하는 친구들은 개강을 해서도 비자를 못 받은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미리미리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스터디 퍼밋은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비용 관련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영국에서 1월부터 7월까지 상반기 동안 얼마를 썼는지 제가 그냥 가계부를 엑셀 파일에 올려놓은 게 네이버 카페에 있어요. 그거를 그냥 확인을 하시면 답변이 될 것 같고, 근데 그게 제가 초기에 사용한 돈이라 그게 조금 돈이 많이 사용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제가 하반기에는 굉장히 거지같이 살았는데 영국의 경우에 자본주의가 굉장히 발달한 국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어떤 생활 수준이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낮은 수준부터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다 있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이 가셔서 뭐 나는 어떻게 살 거야 하는 수준에 맞추어서 충분히 선택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어, 바로 밑에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개인적으로 저는 유럽권의 장점은 아무래도 뭐 저는 코로나 때문에 이 장점을 받지는 못했지만 이제 유럽의 여러 나라를 굉장히 쉽게 갈 수 있다는 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아마 여행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장점이 될 텐데 이제 제가 있었던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네덜란드나 뭐 벨기에로 빠르게 굉장히 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관문 같은 역할을 하는 도시고 아니면 런던까지 내려가시면 뭐 프랑스까지 열차를 타고 이동을 하실 수도 있고 뭐 바로 옆에 아일랜드로 또 비행기를 타고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네,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거에 있어서 장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아, 네, 사실 근데 영국이 유럽권, 영어권의 모든 장점을 다 가지고 있어가지고, 제가 생각했을 때 북미 영어권의 장점은 저희가 이제껏 배워왔던 영어에서 그러니까 어려움과 차이 없이 더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 뭐 악센트나 발음 같은 게 좀 편했던 점이 있고, 그리고 글쎄요, 제가 유럽은 잘 모르겠는데 북미는 그렇게 정서가 저희랑 막 크게 다른 느낌은 아니었어요. 특히 캐나다는 더 그랬고, 왜냐하면 저희가 유럽에 비해서는 북미랑 훨씬 더 뭔가 정서적으로 가까운 느낌이어가지고, 그리고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일단 미국 여행 가기가 너무 좋았어요. 그냥 이스타 받아서 가면 되니까 너무 좋았고, 그리고 북미에서 유럽까지 좀 가까워가지고 실제로 어떤 친구는 방학 때 유럽을 갔다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장점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수하기는 지금 중국을 제외하고는 유럽이나 미국 복수하기 둘 다 경상 계열 아니면 지금 IT로만 한정이 돼 있어요. 저희가 확대를 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기는 한데 이게 단기간에 조금 해결이 안 되고 있네요. 현재로서는 경상 계열이라 IT만 가능합니다. 네, 뉴캐슬은 기본적으로 큰 대학교가 두 개가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뭐 노선브리아 대학교하고 뉴캐슬 대학인데 그렇기 때문에 학생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치안도 나름대로 좀 괜찮은 편이기는 한데 뭐 당연히 새벽에 혼자 나가시는 거는 조금 네, 좀 안 될 것 같고 저 같은 이거는 근데 솔직히 개인이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린 문제기는 해요.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새벽에 친구들하고 같이 나가서 술 마시고 이제 시내 주변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제 저한테 조금 뭐 동양인이니까 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을 하는 놈들이 있기는 했어요. 솔직히 없다고는 할 수 없는데 뭐 이게 실질적으로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그런 거는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뭐 치안 정도는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겪은 어떤 뭐 몇 번 되지 않지만 그런 일들이 사실상 한국에서도 1년을 지내다 보면 충분히 뭐 있을 수 있는 수준의 일들만 겪어봤기 때문에 뭐 치안은 뭐 그 정도면 나름 괜찮다. 뭐 당연히 한국보다는 나쁩니다. 나쁘긴 한데 뭐 복수하기를 그것 때문에 포기를 해야 될 정도의 어떤 그런 좋지 않은 상황은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억에 남는 행사는 뭐 지금 갑자기 질문이 들어와서 순간적으로 생각난 걸 그대로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리버풀로 여행 계획을 잡고 이제 열차를 타려고 역에 갔는데 그날 역에 어떤 선로 중간에 뭐 가축들이 뭐 죽어 있다고 해가지고 열차가 그날 싸그리 취소돼서 그냥 여행을 날린 적이 있습니다. 그게 하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기억이 나는데 어, 1년 동안이죠. 1년의 기간 동안 외국에 계시다 보면 이런 정말 희한한 별의별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실 거예요. 근데 솔직히 군대보다 어려운 건 단 한 개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든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뭐 한 2분 정도 분노하셨다가 다시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편하게 그냥 그럼 뭐 그냥 이렇게 된 거 뉴캐슬에서 좀 더 놀까 하면서 이제 좀 유하게 넘기시면 어떻게 보면 생활이 굉장히 좀 편해지실 겁니다. 네. 저는 지역 행사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특히 저한테는 원주민 관련 역사가 너무 생소해가지고 실제로 가서 수업을 듣고 하니까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워터프론트 앞에 엄청 커다란 막 원주민 오두막 같은 거 막 설치도 하고
그리고 지역 퍼레이드랑 이런 게 많았어 가지고 그런 걸 보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밑에 질문에 제가 조금 답해도 되나요? 네. 그 교환학생도 그 등록금을 경대에 지불하고 추가로 지불해야 되는 금액이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처음에 그 부분을 인지를 잘 못했었는데 캐나다는 그 금액이 조금 큰 편이거든요. 그래서 경북대에 등록금을 지불을 하고 그러니까 캐나다가 보험료가 굉장히 비싸 가지고 제가 추가로 거의 한 130만 원을 더 냈던 것 같아요, 다라우지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미리 갔던 사람들 보고서 같은 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등록금 관련해서 말씀을 조금 드리면 복수하기는 크게 그 유럽 지금 지훈 학생이 다녀온 것처럼 3+1 1년 하고 오는 복수하기가 있고요. 미국, 중국 2+2 복수하기가 있어요. 유럽의 3+1 같은 경우에는 교환 학생이랑 똑같아요. 우리 학교에 등록금을 내면 가서는 등록금이 면제가 됩니다. 하지만 미국, 중국은 양쪽 대학에 다 등록금을 내셔야 해요. 이런 경우 저희가 이 2번 내야 되는 학생들한테는 이제 수학 기간만큼 뭐 2년 하면 2년 200만 원을 한 학기에 200만 원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저는 그 명문대를 가는 게 목표 중에 하나였어 가지고 학교들 랭킹도 다 찾아봤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사실 랭킹이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닌데 뭐 랭킹도 찾아보고 그리고 그 꼭 경북대 학생이 아니더라도 그 학교의 교환 학생들이 어떤 생활을 했는지는 찾아봤고 근데 제일 중점적으로 봤던 거는 국제교류처 카페가 맞습니다. 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뉴캐슬을 구글 맵에 쳐가지고 그 지도를 샅샅이 본 것 같아요. 일단 주변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나, 뭐 마트는 뭐가 있는지, 뭐 아시아 마트가 있는지, 뭐 식재료 같은 것도 중요하니까, 뭐 주변에 강이 있는지, 뭐 그런 거를 좀 본 것 같고, 이게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생활이나 이런 것들은 직접 가보기 전에는 아무리 뭐 유튜브를 통해서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치중해서 이제 봤었던 것 같습니다. 네, 되게 질문도 좋았고 답변도 좋았네요.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지금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오늘 연토링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아까 뭐 지훈 학생도 이메일 남겨줬던 것 같고 더 궁금한 게 있으면 저한테 이메일이나 아니면 네이버 카페 Q&A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됩니다. 오늘 바쁜 시간 쪼개서 참가해주신 학생들 그리고 멘토링 해주신 선배들 다 감사하고요. 여러분 또 남은 학기 다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